Alexa, ask to Roblox to start cleaning. Start cleaning. 청소를 시작하는 중입니다. 와우. 안녕하십니까, 심사장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로봇 청소기를 구매를 했는데요, 로보락의 S7 플러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로봇 청소기의 구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보락 S7을 구매를 할지 에코백스의 T9을 구매를 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제 생각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간단하게 4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가면, 첫 번째로 청소가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두 번째로 물걸레 청소도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세 번째로 로봇 청소기 자체는 똑똑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로 청소로 인한 부부싸움의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자, 제가 로보락의 S7을 구매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냥 S7이 있고 그 다음에 S7 플러스가 있거든요. 차이가 뭐냐면은 S7은 청소기 본체만 있는 거고요, S7 플러스는 MT 도크라고 해서 청소 스테이션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로봇 청소기가 무선 청소기랑 마찬가지로 청소를 끝내고 나면 먼지통 안에 먼지가 쌓이게 되잖아요. 근데 기존의 로봇 청소기들은 먼지통에 먼지가 쌓였을 때 주기적으로 그거를 빼서 먼지통에 먼지를 비워줘야 됐는데, 로보락의 S7 플러스는 말씀드린 MT 도크 청소 스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끝내고 MT 도크에 도착을 하면 자동으로 그 먼지를 청소 스테이션이 빼내줍니다. 만약에 로봇 청소기를 구매하실 예정이 있으시다면 클린 스테이션이 있는 모델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인지도 있는 브랜드들은 대부분 이제 청소 스테이션을 가지고 가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청소 스테이션이 있는 걸로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 어찌됐건 클린 스테이션이 있는 게 손이 한 번이라도 덜 가기 때문에 편합니다. 외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쪽에 라이다 센서가 있고요, 전면에는 충전 스테이션에 도킹할 때 쓰는 센서가 있고, 우측에는 벽면 센서가 있습니다. 하단에는 추락 방지 센서, 그리고 카펫 인식 센서가 있고요, 전면에 충격 감지 범퍼 센서, 열었을 때 먼지통이 있습니다. 마감 퀄리티는 정말 고퀄리티입니다. 대부분의 로봇 청소기의 구동 원리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구동 원리로 봤을 때 제일 좋은 로봇 청소기는 LDS, 즉 라이다 센서가 있고 앞쪽에 전면 인식 카메라가 있는 모델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구매한 로보락의 S7 같은 경우는 라이다 센서는 있지만 전면을 인식하는 카메라 센서는 빠져있는 모델입니다. 뇌는 있지만 눈은 장님이라는 소리입니다. 위쪽에 이 튀어나온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라이다 센서입니다. LDS 센서. 디도프 센서라고 LDS에서 조금 더 향상된 센서가 이제 좀 최근에 나오기는 했는데, 디도프 센서도 LDS 그 라이다 센서와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다 센서, LDS 센서가 로봇 청소기에서 가장 핵심 메인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DS 센서가 있는 로봇 청소기만이 이런 식으로 집안 전체 구조를 정밀하게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기를 처음 집에다 놓고 첫 시동을 켜면 이제 집안 구석구석을 이제 매핑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집에 지도를 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봇 청소기 구매 예정이시라면 LDS나 디도프 센서가 들어간 로봇 청소기를 구매하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로봇 청소기가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뭔가 이게 사기 전에 이 광고 같은 거를 보면은 거의 뭐 자율주행급 자동차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일단 사서 이 집에 이제 청소를 시켜 놓으면은 일단 대가리를 냅다 박으면서 청소를 하거든요. 말씀드린 이 앞쪽에 범퍼 부분, 그러니까 그 범퍼 부분 센서 있죠, 그쪽으로 계속 벽이랑 장애물을 박으면서 로봇 청소기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는 충격이 있네, 여기는 벽이구나, 여기는 충격이 있네, 여기는 장애물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 범퍼에 가해지는 충격으로 벽이나 장애물을 인식하는 방식이
방식입니다. 그러면 심사장, 아까 너가 말한 그 라이다 센서, LDS 센서가 장애물을 인식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로봇 청소기에 달려있는 LDS 센서는 그러니까 집안의 구조 있죠. 여기가 거실이고 여기가 안방이고 저쪽이 뭐 작은 방이고, 이런 구조 정보랑 실제로 로봇 청소기가 청소할 면적 같은 거를 읽어내는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LDS 센서로 면적이랑 이제 뭐 집안 정보 같은 거를 이제 집 어리에 저장을 해놓고 효율적으로 청소 동선을 짜거나 청소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수준이지, 당장 눈앞에 있는 장애물은 앞쪽 충격 범퍼 센서랑 우측에 있는 벽면 센서로만 장애물을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쪽 충격 센서나 벽면을 인식하는 이 벽면 센서에 인식이 안 되는 빨래 건조대 같은 물체는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피해가지 못하고 올라타서 멈춰버리거나, 그리고 또 전선 같은 거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선을 먹어서 작동 불능이 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T맵이나 카카오맵 같은 거 있죠? 출발지에서 목적지를 입력하면 길은 잘 찾아가지만 당장 자동차 앞에 있는 장애물이나 보행자는 인식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DS 센서가 있다고 해서 당장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고가의 로봇 청소기들은 전면에 장애물을 인식하는 전면 인식 카메라가 있습니다. 전면을 인식하는 카메라가 있으면 전선이라든지 빨래 건조대라든지 통상적으로 로봇 청소기가 피하지 못하는 장애물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S7 같은 경우는 LDS 센서는 있지만 전면에 카메라는 없는 모델입니다. 그 S7 앞쪽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뭐 카메라나 뭐 센서 같은 게 있어서 그거를 보시고 카메라로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카메라가 아니라 단순히 이제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끝마치고 청소 스테이션으로 돌아갈 때 이제 청소 스테이션이랑 로봇 청소기에 이제 일직선을 맞춰주는 그 정도의 정렬 센서일 뿐이지 카메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센서는 전면을 인식하는 어떠한 기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장애물은 범퍼가 일단 1차적으로 무조건 받고 그 충격을 감지해야만 여기에 장애물이 있구나 하고 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S7 같은 경우는 바닥에 전선이 있으면 전선을 인식하지 못해서 전선을 그대로 씹어 먹어버려가지고 작동 불능이 되거나, 빨래 건조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빨래 건조대를 넘어가다가 걸려가지고 작동 불능이 되거나, 무게가 없는 가벼운 장애물이라든지 반려견의 똥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구 끝까지 밀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집 사정에 잘 맞는 로봇 청소기를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LDS 센서가 있고 전면에 카메라가 있는 모델이 제일 좋은 모델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S7 같은 경우는 LDS는 있지만 전면에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뇌는 있지만 눈은 없는 장님이고, 인터넷으로 로봇 청소기 검색하시면 최저가에 걸리는 애들 있죠? 막 10만원, 20만원짜리 얘네들은 대부분 LDS 센서도 없고 카메라도 없을 거예요. 이런 애들은 뇌도 없고 눈도 없는 겁니다. 일단 뇌도 없고 눈도 없는 뭐 10만원, 20만원짜리 로봇 청소기는 그냥 걸으시는 게 좋고요. 저처럼 아직은 애가 없고 그리고 집에 반려견이 없는 경우라면 LDS 센서는 있지만 카메라는 없는 제품으로 구매를 하셔도 괜찮고요. 집에 아이가 있어서 장난감이 막 널브러져 있거나 반려견이 있는데 반려견이 가끔 똥오줌을 실수를 하는 반려견이라면 LDS 센서가 있고 전면에 카메라까지 있는 모델을 구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시장에서 팔고 있는 로봇 청소기에 대한 구동 원리였습니다. 지금부터 S7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은 클린 스테이션입니다. 심사장, 근데 클린 스테이션이 있어서 한 20만원 정도 비싼데 클린 스테이션이 필요할까? 어차피 클린 스테이션이던 로봇 청소기의 자체 먼지통이던 먼지통은 비워줘야 되는 거잖아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실제로 로봇 청소기 안에 있는 이 먼지통을 보시면은 용량이 이렇게 작습니다. 아마 클린 스테이션이 없는 모델을 사용하시면 한 이틀 3일에 한 번은 이 먼지통을 열고 번거롭게 먼지를 계속 비워주셔야 될 거예요.
로봇 청소기는 이 로봇 청소기 구조상 이 먼지통의 크기가 막 무한대로 커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작은 먼지통이 들어가게 될 텐데요. 아니 내가 청소하기 귀찮아서 로봇 청소기를 사는 건데 이거를 내가 2, 3일에 한번 여기를 열어가지고 이걸 분해해가지고 이거 먼지를 휴지통에 버려야 된다고? 귀찮습니다. 하지만 클린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로봇 청소기가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먼지를 가지고 모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클린스테이션에 있는 그 먼지통은 3주일에 한 번씩만 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봇 청소기 자체에 있는 먼지통을 꺼내는 것보다 클린스테이션의 먼지통을 빼는 게 훨씬 간편합니다. 비우기도 원터치로 편하고요. 그리고 이 클린스테이션을 비우는 것조차 귀찮다면 더스트백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더스트백은 이게 추가적으로 이제 이 비용이 계속 드니까 이 사이클론 먼지통을 세척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장점은 물걸레 청소가 되겠습니다. 물걸레가 되는 청소기 치고 매우 조용한 수준입니다. 아주 밤늦게도 물걸레 청소를 돌려도 될 만큼 조용한 수준인데요. 바닥에 보면은 그 음파로 진동하는 그 진동 칫솔처럼 엄청나게 빠르게 떨림을 일으키는 음파 모듈이 있는데 분당 3000번의 진동을 통해서 바닥을 닦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로봇 청소기들이 그냥 이게 물걸레가 훑고 지나가는 수준이었다면 S7의 물걸레 청소 기능은 3000번의 진동을 통해서 바닥을 청소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바닥이 정말 매끈하게 잘 닦입니다. 예약 청소를 걸어놓고 이제 집에 딱 퇴근해서 이제 집에 딱 들어와서 양말 벗고 이제 바닥을 딱 걷잖아요. 바닥이 되게 이제 뽀득뽀득하고 그 매끈한 기분이 매일같이 느껴지니까 정말 산뜻하고 좋습니다. 그 느낌 아시죠? 이제 물걸레 청소하고 나서 이제 그 바닥 뽀도독뽀도독한 그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이 물걸레 기능에도 단점이 존재한다는 거,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청소 능력이 좋은 편이라는 겁니다. 로봇 청소기를 이제 집에서 처음 사용해 보시면 로봇 청소기가 이제 뭐 침대 밑이라든지 TV 테이블 밑이라든지 소파 밑에를 청소할 때 그 희열감은 정말 막 장난이 아닐 겁니다. 뭔가 막 소파 밑에 막 TV 다이 밑에 이런 데는 막 무선 청소기를 넣으려 그래도 막 이 각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로봇 청소기가 해소를 해줄 때 그 희열감이 장난이 아니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걸레 청소도 아주 만족스럽고 흡입 기능도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리고 브러쉬가 일반 청소기에 들어가는 그런 솔 브러쉬가 아니라 차세대 브러쉬인 고무 재질의 브러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머리카락이나 이제 미세한 먼지들을 더 잘 흡입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회전 브러쉬 말고 이제 메인 브러쉬 있죠. 근데 대부분 이 메인 브러쉬도 이제 솔 브러쉬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메인 브러쉬도 그 실리콘 소재의 부드러운 고무로 들어갑니다. 이로 인해서 뭐 머리카락이 엉키거나 바닥에 기스가 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쪽 메인 브러쉬가 장착되어 있는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자동차 스프링처럼 서스펜션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면도기 같이 울퉁불퉁한 곳에서도 깔끔하게 청소가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되게 두꺼운 카페트 있잖아요. 되게 높이도 높고 두꺼운 카페트, 이게 좌우로 막 이렇게 스프링처럼 움직이니까 더 브러쉬 안쪽으로 침투를 브러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말끔한 청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유지 보수가 편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메인터넌스요. 로보락을 사시면 전용 앱을 다운 받으셔서 이제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앱을 사용하다 보면 뭐 2주일에 한 번, 3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센서를 청소하세요. 뭐 청소 스테이션을 비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푸시 알람이 오거든요. 그리고 3주에 한 번씩은 이 회전 브러쉬랑 이 롤러 브러쉬를 청소를 해주셔야 되는데, 분해하기도 매우 쉽게 되어 있고 조립도 되게 쉬운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이 엉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분해를 해서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는 물걸레 리프팅 기능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쓰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단점이기는 한데, 저희 집에는 카페트가 주방에 하나, 안방에 하나 있습니다. S7이 내세우는 셀링 포인트 중에 하나가 물걸레 리프팅 기능인데, 카페트에 올라가면은 이제 센서가 카페트를 인식하는 순간 이제 물걸레 리프트 기능으로 인해서 물걸레가 슉 하고 올라가요. 그래서 물걸레 청소 중이지만 카페트는 젖지 않게 청소를 하는 게 이
이 기술의 핵심인데 이게 그 낮은 카페트에서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주방이나 안방에 놓는 카페트 같은 경우는 쿠션감 때문에라도 높이가 조금 있는 카페트를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S7이 카페트를 인식을 해서 물걸레를 들어 올려도 카페트가 젖고, 더 심각한 문제는 카페트를 로봇 청소기가 끌고 가버립니다. 끌고 가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작동 불능이 되던데, 저한테는 이게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카페트가 있는 부분에는 아예 청소를 못하는 청소 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해놓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였으면 20만원 정도 저렴한 에코백스 T9을 구매할 걸 그랬어요. 물론 되게 넓고 얇은 카페트를 사용 중이시라면 이 리프트 기능이 빛을 발할 것 같은데, 저는 얇고 넓은 카페트를 구매할 의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단점으로 뽑았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너무 쿵쿵댄다는 점에 있습니다. 얘가 뇌는 있는데 눈이 없는 장님이라고 했잖아요. 전면에 카메라가 없다 보니까 앞쪽에 충격을 감지하는 범퍼 센서에만 의지를 해야 되는데,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쿵쿵 박으면서 청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S7 같은 경우는 태생이 박으면서 청소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 소음이 생각보다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 예상치 못했던 장애물이나 책상 다리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갖다 박을 때 엄청 세게 박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가벼운 선반 같은 것도 뭐 쾅쾅 박으면 이게 생각보다 힘이 세가지고 막 가벼운 선반 같은 경우는 막 돌아가요. 근데 그 선반에 유리 재질로 된 디퓨저나 뭐 유리 제품이 있으면 언젠가는 그게 바닥에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혹시나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점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여전히 멍청하다는 점입니다. 로봇 청소기를 내가 사는 이유가 내가 청소하기 귀찮아서 로봇 청소기를 사는 건데, 로봇 청소기를 돌리기 위해서 내가 물건들을 치워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선이라든지 휴대폰 충전 케이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출근하기 전에 내가 깜빡하고 안 치우고 가면 그 전선이나 충전 케이블을 전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 메인 브러쉬에 핸드폰 케이블이나 전선이 감겨요. 그러면 작동 불능 상태가 돼서 그대로 전원이 오프됩니다. 그리고 빨래 건조기 같은 경우가 좀 심각한데, 빨래 건조기 같은 거를 안 치워 놓으면은 그 빨래 건조대에 무조건 걸려요. 걸려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그러면 어플에서 푸시 알람 와요. 저 좀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알람이 옵니다. 이게 얼마나 이 멍청한 행동입니까, 이게. 그리고 제가 위에서 카페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청소 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놓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카페트를 빨아서 말려놓고 이제 다시 제자리에 두겠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 똑같은 자리를 기억을 해가지고 완전 똑같이 나요. 그래서 그 금지 구역 외로 벗어나서 제가 카페트를 놓으면 로봇 청소기가 또 인식을 못하고 카페트를 먹어버려가지고 또 기기가 정지가 됩니다. 실제로 한 달 동안 뭐 전선이나 카페트나 뭐 갇히는 경우나 이런 것 때문에 멈춘 횟수가 6번은 돼요. 그리고 카페트랑 마찬가지로 빨래 건조대도 그 금지 구역 설정을 해놔도 빨래를 걸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그 자리에서 어긋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청소 금지 구역 외로 벗어나게 되면은 인식을 못하고 또 올라타 버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청소 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놓는 데는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항상 그 자리에 놓을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인이 로봇 청소기님이 걸어가시는 이 길을 항상 내가 치워주고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점이 귀찮기 때문에 단점으로 뽑았습니다. 역시 카메라가 달린 녀석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단점은 이 회전형 브러쉬에 있는데, 메인 롤러 브러쉬도 제가 실리콘 재질의 고무 재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회전형 브러쉬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무 재질이에요. 브러쉬가 막 회전을 하는데 날카로운 부분이 닿으면 그 고무 브러쉬가 다 잘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그 안방의 드레스룸에 이제 안쪽에 그 날카로운 그 철제를 짱 박아 놨었는데, 그 철제의 그 날카로운 부분에 고무 브러쉬가 드드드드드 걸려갖고 다른 S7보다 제 S7은 이 청소하는 회전 브러쉬가 좀 짧아요. 그래서 S7을 만약에 구매를 하셨다면 내가 이제 뭐 소파 밑이나 TV 다이 밑이나 시스템 행거 밑쪽으로 안 보이는 데에다가 뭔가 날카로운 물체를 놨다면 치워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가 브러쉬 다 갈립니다. 그리고 S7의 경쟁 모델로는 에코백스의 T9이 있겠습니다.
실제로 로보락의 S7이냐 에코백스의 T9이냐를 두고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에코백스의 T9을 살 것 같아요. T9이랑 S7이랑 청소 스테이션도 있고 뭐 대부분의 스펙은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에코백스 T9은 제가 주구장창 말했던 전면 인식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S7은 뇌는 있지만 눈은 없고, 에코백스 T9 같은 경우는 뇌도 있고 눈도 달려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눈앞에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T9도 걸레 기능이 되게 좋다고 들었는데 빡빡 물걸레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실제로 영상을 보니까 막 드드드드드드드드 막 하면서 바닥을 막 빡빡 문지르면서 청소를 하던데, 로봇 청소기가 부셔질 것 같은 느낌으로다가 바닥을 좀 닦더라고요. 근데 이 빡빡 물걸레 기능을 사용할 때 그 소음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그 영상을 보니까 엄청난 소음이 에코백스 T9의 이제 최고의 단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제가 로봇 청소기를 사용을 해본 결과 청소나 물걸레 청소 같은 경우는 내가 실제로 출근을 하고 집이 비어져 있는 상황에 예약 청소를 걸어놓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한다는 게 그렇게 큰 단점이 될까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S7을 사용하고 있지만, 구독자님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에코백스 T9 살까요? 로보락 S7 살까요? 라고 이제 고민이 된다고 하시면, 저는 주저없이 에코백스 T9을 사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심지어 가격도 S7에 비해서 많이 저렴해요. 지금까지 써본 총평을 좀 말씀드리면, 로봇 청소기를 사용을 해보니까 왜 이걸 이제야 샀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을 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기는 해요. 누군가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매일매일 청소를 해준다는 점은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최고의 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부부싸움도 좀 줄어요. 그리고 의자 밑이나 뭐 TV 다이 밑이나 뭐 침대 밑이나 평소에 내가 무선 청소기로 할 수 없었던 부분까지 아주 깔끔하게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그 만족감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건조기 다음으로 꼭 추천드리고 싶은 가전입니다. 조금 번거로운 건 초기에 이제 세팅하는 거랑 청소 금지 구역 설정하는 게 약간 번거롭고요. 그리고 처음 한 2-3일 동안은 사고를 정말 많이 치기 때문에 한 2-3일만 조금 긴장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제 믿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 구매를 고민 중이시라면 제가 구매한 S7이 아니더라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스펙 정도의 로봇 청소기만 구매하셔도 충분히 만족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사장이었습니다.